수리점을 차릴 때 얼마가 드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이신 지점들은 이미 자리 잡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새로 오픈하신 지금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폰 수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는지. 이제 들인 비용 대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속도나 혹은 워라밸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걸리는 그 난이도나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같은 가격 대비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동행입니다. 현재 저희 동행에서는 두 가지 기술 창업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집수리와 아이폰 수리인데요. 어느 것을 하든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비용일 것입니다. 특히 아이폰 수리점은 가게를 차려서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비용 이외에도 창업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약 50명 정도의 상담자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 창업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수리점을 차릴 때 드는 비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기술 대표님께서 서울 쪽에 지점을 하나 더 오픈하셨습니다. 이곳을 차릴 때 드는 인테리어 비용부터 장비 세팅 비용까지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보다는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100% 쇼하이퍼 리얼로 창업에 들어간 비용을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3년부터 아이폰 수리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관련 브랜드를 5곳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본을 쓰다 보니까 아이폰 수리업 자체가 저도 좀 생소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앞으로 다른 영상들은 좀 궁금한 영상들은 좀 더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창업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창업 비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드는 교육 비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얼마를 버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힘드냐도 중요한데, 수리점을 차릴 때 얼마가 드는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기존에 운영 중이신 지점들은 이미 자리 잡은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새로 오픈하신 지금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증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곳의 보증금 얼마인가요? 일단 저희는 평균적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내외로 보증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1,000만 원 내외로 생각보다 좀 많이 저렴한 편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자영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1층은 보통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1층은 평균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아마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3천만 원 내외로. 그럼 아이폰 수리점도 1층에다가 하면 아무래도 손님들도 좀 많이 보고 유입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굳이 1층에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1층에 하게 되면은 확실히 노출적인 면에서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창업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기술업 특성상 엔지니어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취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럼 아무래도 유지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노출도랑 그 유지비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유지비를 낮추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점 같은 데는 좀 지나가다가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리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고장나야 오기 때문에 그 처음에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기간이나 엔지니어들이 좀 기술을 좀 향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보통 평수는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저희를 기준으로 보면은 4평에서 20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최적의 평수는 8평에서 10평 사이인 것 같아요. 8평이면은 이제 그 일반 가정집보다도 좀 좁은. 아무래도 이제 1인 체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핸드폰을 수리하는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수리하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라면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그 인테리어 비용인데, 요즘에 보통 100만 원 가지고도 실내 인테리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지점의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인테리어는 간판을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부분은 이제 이 지점을 기준으로는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가구까지 합치면은 한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되곤 안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대충? 여기가 지금 11평. 11평. 11평인데 가구까지 다 합쳐서 800만 원이면 평당 가구까지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나오는. 그러면 가구를 빼고 500만 원이니까 거의 평당 50만 원? 그렇죠. 간판까지 해서 50만 원. 네, 이제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됐고. 그럼 이 인테리어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핸드폰이라는 거를 수리할 때 막 되게 신기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장비를 세팅하면 좋은지, 장비 세팅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무래도 장비는 엔지니어의 그 역량에 따라 얼마나 뭘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간단한 수공구 이 정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수공구는 100만 원 내면은 세팅이 가능합니다. 수공구만 있어도 처음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이제 저렇게 옆에 보이는 뭐 저런 막 되게 신기해 보이는 장비가 없더라도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실력이 커지면서 뭐 늘면서 장비를 좀 더 구비할 수 있는. 뭐 어찌됐건 뭐 번 돈으로 장비를 사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부담은 없겠네요. 그럼 이제 부품은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폰 수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부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17까지 나왔죠. 몇부터 17 정도를 보통 수리를 많이 하시는지.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구형들이 많이 은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애플이라는 브랜드 특성상 요즘에는 구형들도 감성 폰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수리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제 구형부터 다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뭐 8 뭐 이런가요? 6S부터 갖추고 있습니다. 6부터. 네. 어찌됐건 이제 뭐 6부터 17까지면은 몇 개예요? 11개의 모델이 있는 거고 거기서 뭐 프로든 뭐 S든 뭐 이런 것들이 또 나눠질 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색상이 나눠질 거고 그러면 이제 부품 값만 사실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용이 들고 보통 뭐 얼만큼이나 세팅을 하시는지. 사실 부품 같은 경우에는 창업 비용이 부담될 수는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당장 수리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이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을 찾자라고 하면은 1,5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 인테리어, 그리고 보증금, 장비, 뭐 가구들까지 포함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을까요? 뭐 추가적으로 된다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제 소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고 초기 광고 비용을 조금 세팅할 수 있다면은 그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영향이 좀 커요? 처음에 세팅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뭐 네.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라든지.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은 초기일수록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음, 처음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매출이 바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게가 자리 잡는 시간을 또 그만큼 벌 수 있어서 초기에는 광고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보통 이제 장사 같은 거 하면 원금 회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한다라고 쳤을 때 광고를 초기 했던 것과 안 했던 것을 비교를 해보면 원금 회수가 좀 더 빨리 되는 그런 게 좀 생각을 해도 되는겠죠? 네,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초기 광고 세팅을 안 하고 있었던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세 배 정도 손익분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광고의 그 힘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가 들든 뭐 몇 가지를 하던 간에 좀 많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광고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 그리고 장비, 가구, 인테리어, 부품까지 해서 대략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한 3,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아까 말했듯이 자영업이라는 게
뭐 가게를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좀 우리 버티는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금액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이 아이폰 수리업은 6개월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금액을 좀 준비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있을지. 아무래도 업종 자체가 장기전을 해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가능하다면 3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인 생활비를 빼고 가게를 유지할 때 필요한 비용 3개월 정도는 네.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 뭐 지역마다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겠지만 대충 한 4천만 원 가까이는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시작을 할 때.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4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아이폰 수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는지. 저는 이 업을 오래 했지만 지금도 주변에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들인 비용 대비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속도나 혹은 워라밸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걸리는 그 난이도나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같은 가격 대비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나 됐죠?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지켜본 거잖아요. 원래 운영하시던 가게에도 자주 놀러 가고 했는데 딴 건 몰라도 워라밸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강도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충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제 앉아서 수리를 하는 업이다 보니까 안 힘들 순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직종에 비해서 자영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좀 낮고 자기 시간을 좀 챙길 수 있는 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그 다른 프랜차이즈나 식당들은 들어가는 창업 비용이 워낙에 크잖아요. 뭐 밑에 뭐 백다방이나 이런 것도 뭐 기본 몇 억씩, 1, 2억씩은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런 자영업에 비해서는 창업 비용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대표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직업이 없어요. 아이고, 직업이 없다고 칠게요. 없는데 내 손에는 5천만 원이라는 게 쥐어져 있고 만약에 자영업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혹시 이 업을 또 하고 싶은지?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일 자체를 시작할 때도 사실 전략적으로 이런 창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일이 저한테 잘 맞았고 제가 에프리안 브랜드를 워낙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했던 거라서 저는 다시 이 지금보다 효율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소득이 좀 줄더라도 네. 성향이 워낙에 잘 맞기도 하고 그렇죠. 워낙에 애플 제품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전자제품을 좋아한다면은 근데 아무래도 이게 5천만 원 갖다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뭐 미용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1인 기술 창업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배우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쌓아야 하기 때문에 좀 창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단축시키고자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기술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창업 비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한테 교육을 받던 안 받던 뭐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시더라도 좀 창업할지 말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실제 교육해주시는 기술 대표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술 대표님께서 창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사실 창업하는 데 있어서 약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4천만 원 갖다가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4천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유튜브에 나오는 무조건 1,000만 원, 2천만 원 번다,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얼마를 번다, 얼마나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망하거나 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수리업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창업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 교육 종목, 위치 등
많은 것들이 정말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이폰 수리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창업 비용을 기준으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이었습니다.